반갑습니다, 자수정님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수정입니다. 네, 지금 경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? 이제 4개월? 네. 네. 선생님과 함께 한 지는 4개월 된 것 같아요. 이제 4개월 만에 낙찰도 받으시고 지금 명도하고 계신데요. 어떻게 경매를 시작하게 됐고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이 낳고 한 15년 정도는 주부로 살다가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.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큰맘 먹고 경매 공부 시작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낙찰까지 받게 됐습니다. 그럼 15년 동안 아기만 돌보셨던 거예요? 네. 그러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. 저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남편이 교대 근무하는 직업이어가지고 제가 애들이 어리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쭉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. 아니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. 맞아. 일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돈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외벌이 힘들잖아요. 그리고 집에 계속 갇혀있는 것 같은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나갈 수 없어서 진짜 어려웠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큰애가 8살 때 그때 밖으로 나가는 일을 처음 시작했어요. 15년 동안 계셨으니까 굉장히 인내심을 많이 가지신 거죠. 그래도 신랑이 집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편이었고 또 제가 막 바깥 활동을 엄청 되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. 그래요? 저는 안 그래 보였어. 나름 집순이어서. 근데 나가고 못 나가고보다는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막연한 좀 불안감?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전업주부로 있다가 세상에 딱 나가면 완전 바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?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. 옛날에 조금 잘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네? 그래서 정말 막 열심히 배웠어요. 세상 따라가려고. 배우는 게 솔직히 다시, 그러니까 뭐 새롭던 안 새롭던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또 체력도 약해지고 머리 쓰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민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걱정 로봇이어가지고 걱정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좀 하나하나 그냥 부딪혀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다가 굉장히 조금 바쁘고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또 경매까지 하시게 됐어요? 아무래도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경제적인 걸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. 다들 아시겠지만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고 맞아.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어떻게든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내는 것밖에 없는데 이전에 그 경매를 조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접해봤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경매 강의를 하는 소식을 딱 듣고 이번에는 제가 기초부터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정말 큰 고민 없이 그냥 바로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에 뭐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셨어요? 그 전에 사실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경매를 살짝 배워본 적은 있었어요. 있는데 그게 이제 기초부터 이렇게 하는 강의가 아니라 그분은 조금 특수 물건을 하시는 분이었어서 제가 기초를 안 배운 상태에서 그걸 도전하기는 솔직히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때 또 배우다가 제가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중단을 한 다음에 좀 계속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대출 강의를 듣고 다시 경매가 아무래도 그냥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또 이런저런 요즘에 이제 경매가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요번에는 좀 배워보고자 했죠. 그럼 완전 아무것도 모르진 않으셨네요. 조금 공부를 해보셨네요. 그죠? 네네네.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또 학원 가서 또 강의도 듣고 근데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. 네네네. 바로 그거예요. 바로 그거.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오셔서 이제 하신 거네요. 사실 제가 저희 멤버님들한테 저는 우리 수강생분들을 멤버님들이라고 부르잖아요. 저희 멤버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은근히 공부하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. 저 요새 너무 신기해서 저는 완전 왕초보 아주 쉬운 것부터 가르쳐 드리잖아요. 아주 기초. 근데 그거를
못 배우셨나?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. 공부를 하셨는데. 공부를 하면 그때는 이제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다른 이제 내가 찾은 물건이 괜찮은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맞아요. 그것만 가지고 도전을 하기에는 경매라는 분야는 솔직히 조금 좀 어느 정도의 그 바리케이드가 있는 느낌?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일반 매매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. 내가 섣불리 이거를 도전했다가 입찰 보증금을 다시 못 돌려받는다든지 뭐 등등의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되거든요. 그쵸. 이전보다. 네. 그러니까 내가 도전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긴 이거 해도 하더라고요. 되나? 네네. 괜찮은 것 같은데 네. 이거 내가 해도 별일이 없을까? 맞아요. 걱정되는 맞아요, 거지. 맞아요. 그래서 이거를 섣불리 시작을 못 하시는군요. 근데 네. 이제 수업 들으면서 이거는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좀 구분이 좀 네, 되셨어요? 네, 잘하시던데요. 네. 네. 그분이 되는 게 또 있었고 솔직히 모르는 거는 하면서도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또 맞아요. 그런 안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고 왜 못하시나 했더니 왜 또 저한테 오시는지 저는 그게 의아했거든요. 아니 왜 또 오시나 했더니 그게 확신이 들 때까지 하기가 힘들었다. 지속적으로 네, 하기도 네, 힘들었다라는 거네요.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요. 사실 초반에는 다른 멤버님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거 네, 있었어요. 네, 네. 그러다가 갑자기 중반부터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셔서 엄청 열심히 물건도 많이 보시고 또 입찰은 몇 번 하신 거죠? 입찰 많이 안 하셨는데 네, 입찰 총 2번. 두 번 만에 네, 낙찰 네, 네. 받으셨어요. 그 얘기 좀 해볼까요? 또 그것도 버라이어티 하죠. 근데 솔직히 그 강의가 한 3-4달 정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입찰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초중반인 좀 돼서부터는 입찰을 하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는 나도 입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더 조금 물건을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제가 서울 경매를 배우다 보니까 서울권을 알아는 봤는데 제가 물건지를 돌아보기에는 여력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일을 하는 중간에 이제 비는 시간에 돌아볼 수 있는 곳이 주변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사는 곳, 제가 일하는 곳 주변으로 이제 물건을 보기 시작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물건들이 이제 한두 개씩 보여서 이제 마음을 먹고 입찰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둘러보기 시작했죠. 처음 네네. 입찰한 물건 어떤 물건? 처음에 입찰했던 게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였어요. 이제 구축 아파트였는데 저는 제가 살아본 아파트였기 때문에 되게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했는데 이 경매 입찰하러 방문을 한 거는 또 틀린 느낌이더라고요. 다르죠. 네, 그래서 그 외관이나 바깥에 이제 나와 있는 그 가구에서 내놓은 물건들 같은 것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도 확인하고 뭐 부동산에 들려서 그 가격 정보나 이런 것들 뭐 매매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왔는데 처음 입찰이다 보니까 또 가격 선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그쵸. 네. 이게 입찰가를 사실 낙찰받는 제일 쉬운 방법은 높은 가격을 쓰면 돼요. 맞아요.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.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낮은 가격이면서 1등을 하길 원하니까 항상 고민이 많죠. 맞아요. 광명시가 낙찰가율이 낮은 곳이 아니어가지고 네.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수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할 수 있는 가격을 적어냈는데도 그 1등과는 되게 격차가 크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힘들구나. 광명은 힘들구나. 이런 걸 좀 몸소 체험을 하고 다음 주에 있을 물건들을 또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죠. 사실 이제 부동산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기로 투자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은 조금만 사도 돼요. 근데 우리 투자자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. 항상 내 집 마련하는 분들하고 붙으면 늘 져요.
그래서 다수정님은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하셨기 네. 때문에 사실 그분들하고 안 붙을 만한 물건들을 막 골랐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입찰을 하지 않을 만한 날짜를 골랐어야 되고 했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입찰을 가셨어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실거주자들이 많이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물건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또 근처 타시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좀 한 10년 남짓 된 아파트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위치가 외곽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 물건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찰할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 날이 다가와서 다른 물건들을 이제 서칭을 해보긴 했는데 또 다른 그 같은 시에 있는 또 다른 물건이 이제 보인 거예요. 너무 예쁜 애가 또 나타났어요. 네네. 근데 그 아이는 정말 예뻐 보이는 애였어요. 신축이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예쁜 아이들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근데 그 입찰일자가 같은 날짜여서 이 두 개를 다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은 거예요. 그래서 수업 때도 여쭤보고 했는데 먼저 봤던 물건은 아무래도 구축이고 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지 않을 거야라고 예상을 해서 입찰가를 좀 최저가 근처로 해서 좀 낮게 쓰고 나중에 봤던 물건 신축은 이건 받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그래도 생각보다 높은 가격으로 예상을 하고 법원을 갔죠. 근데 두 건을 다 낙찰받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맞아요.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조금씩 조정을 해서 써보자 해서 이제 조금씩 조정을 해서 두 건을 동시에 겁도 없이 두 건을 동시에 근데 입찰을 했죠.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낮춘 거예요. 네. 사실 이게 두 개 물건이 다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제가 두 개 다 해보시라고 했거든요. 근데 하나는 되면 대박인 가격인 거고 네. 하나는 이 가격까지 최대 쓸 수 네, 있는 네, 가격까지는 안 쓰고 이렇게 입찰을 하셨어요. 네, 용기 있게. 네.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. 그래서 그 나중에 봤던 신축 그 물건이 낙찰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순간은 정말 얼떨더라고요. 제 이름이 불리는데 제 이름 같지 않고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네.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저는 차분하자라고 이성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과 발은 이렇게 떨리고 있는 걸 저는 알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수인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는 길에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이제 맞아요. 이게 이제 첫 낙찰 받으면 다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. 그리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떡하지? 큰일 났다. 어떡하지?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. 근데 저는 폐차를 한 4번 하고서는 낙찰을 받았어요. 그래서 너무 기쁘면서도 어떡하지? 이 생각이 같이 들었고 제 동생은 20번을 폐차를 낙찰 받았어요. 그래서 드디어 됐구나. 굉장히 의연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2번 만에 낙찰을 받으면 이거 맞나?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그 물건 이제 낙찰 받은 지 이제 겨우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. 그래서 그 물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릴게요.